개념원리 178쪽의 214번부터 설명을 할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단위원을 8등분 했는데 T1이 1,0이고 8등분이기 때문에 각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하나가 몇 도일까? 당연히 45도겠지. 근데 45도인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45도, 2배면 90도, 135도 갈 건데 우리가 일단 친구들이 지워지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세타야. 그렇게 2세타야,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를 물어본 건데 우리 그걸 배웠어. 사인에서 파이 더하기 세타는 레퍼런스 앵글의 공식에 의해서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레퍼런스 앵글 크기가 세타일 거 아니야. 그 사인 세타에다가 뭘 붙인 거랑 똑같다고 했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다고 했지. 그 이유가 뭐지? 3, 4분면에서 쌓이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될 거니까. 기억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딱 보니까 8등분 했기 때문에 4세타가 파이인 거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선생님 문제가 지금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자 보여주기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거니까 봐봐 사인 4세타인데 5세타라고 하는 건 결국 파이 더하기 세타라 볼 수 있고 6세타라고 하는 건 파이 더하기 2세타라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잠깐만요. 분명히 파이 더하기로 표현될 때마다 뭘로 바꾸랬어 내가?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 세타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얘는 마이너스 사인 3세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지. 답은 0이야 그래서. 오, 표현이 머리 멋있는데? 음, 좋다. 쌤이 꿈꾸는 머리다. 이거. 음. 자, 그 다음 질문이니?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럴 거야 지금. 움직이기 힘들고. 더 없으면 RPM 조금만 더 잡고 들어갈까? RPM? RPM은 질문 없어? 676? 이렇게 676이면은 아마 84쪽일 거야. 개념물 말고 RPM이야. RPM 676번 가볼게. 84쪽에. 코사인 마이너스 110도가 알파일 때라고 했거든. 아, 이건 뭐냐면, 일단, 쌤이 얘기했던 거를 떠올려 볼까? 너네 사인, 코사인 주기 기억하지? 주기가 얼마랬어? 어, 360도란 말이야. 그러므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360도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 기억할 거야.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하자. 그것도 배웠다. 우리 코사인은 이분이야, 오드야. 이분, 우함수지. 우리가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만들면 그냥 코사인으로 바꿔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그러므로 선생님 코사인 빼기 110도가 알파라는 건 그냥 코사인 110도 또한 얼마란 얘기야? 알파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거 알고 있지? 코사인 110도라고 하는 건 너희들 코사인 90도에서 얼마를 더한 거랑 똑같아? 자, 이걸로 하지 말까? 쉬운 게 있네. 지금 갑자기 보여진 건데, 봐봐. 사인 250도를 먼저 바꿔도 되겠다. 왜냐면 사인 250도라고 하는 건 사인 180도에서 얼마를 더한 거야? 70을 더한 거잖아. 사인 250도라는 거. 근데 우리 아까 뭐 했어? 때문에 방금 전에도 보였지만 사인 180도 더하기 세타가 나오면 마이너스 사인 70도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풀었던 개념 원리 문제랑 똑같은 컨셉으로 얘를 정리할 수 있지. 지금 얘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재밌는 건 코사인 110도라고 하는 건 90도에서 더한 값이야.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건 좀 어려운 건데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해야 했던 게 뭐였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떠올리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 180도까지만 그려본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를. 이 위치가 90도거든. 90도에서 어떤 크기 세타만큼 더한 위치를 90 더하기 세타라 볼 수 있지. 그럼 코사인 90 더하기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즉 이 값이 지금 위치가 코사인 그래프 90도의 세타를 더한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의 y값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인 그래프는 원래부터 어디서 출발하냐면 원점에서 출발하거든. 원점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게 사인 그래프야. 그건 알고 있지. 너무 좀 널찍하게 그랬네. 180도까지니까 여기까지라 해. 근데 얘들아, 만약에 사인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뒤집히거든.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야. 봐봐. x축과 붙어 있는 위치에서 세타만큼 갔을 때의 요 y값은 코사인 그래프에서 90도에서 세타만큼 갔을 때의 y값이랑 같을까 다를까? 같을 거 아니야.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형태가 똑같은 2파이마다 같은 형태인데 그림을 쭉 밀면 겹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내가 너희한테 뭘 외우라고 했냐면 그래서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를 만나면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110도는 마침 쌤 코사인 90도 더하기 얼마야? 30도인 거 알지? 잠깐만. 90도 더하기네? 아, 이 큰일 났다. 90도 더하기를 풀면 망하는구나. 180도로 가겠구나. 미안. 사인 70도를 구하는 거니까. 나 일단 써주긴 할게. 이거를 가면은 우리가 저 친구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20도, 20도를 표시하시겠지? 맞지?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있어. 얘가 지금 알파인데 우리 이것도 기억하지?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누구로 바꿀 수 있댔어?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댔잖아. 20도는 90도 빼기 얼마야? 90도 빼기? 7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봐봐. 사인 90도 빼기 70에 해당하니까 결국 얘는 지우다. 얘를 마이너스 코사인 70도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끝났네. 우리 뭘 배웠냐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배웠어? 1 나온다고 배웠지. 그럼 사인 70도라고 하는 건 결국엔 1 빼기 코사인 제곱 70도에 루트 씌우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빼기가 붙어 있을 뿐이야. 양변을 동시에 제곱해봐.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지워지니까 코사인 70도의 제곱은 알파 제곱인 걸 아니까 얘가 되는 거야. 중간에 문제를 조금 돌아가서 푼 느낌도 들지만 얘를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네. 답은 그래서 얼마가 돼? 1번이 돼야 돼. 이해했어?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다음 문제. 이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서 너희들이 조금 힘들 거야, 수업하기가. 677번 해줄게. 자, 세타는 9도일 텐데, 이건 뭐냐면, 자, 코사인 세타, 이것도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을 좀 이용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 봐봐.
얘들아, 40에다 9를 곱하면 누가 돼? 이거 360이야. 이렇게 가자.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2세타야. 놀라지 마. 내가 지금 어떻게 잘 봐. 마법을 보여줄게. 쭉 가서 일단 코사인 20세타는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180도인 거 알지? 맞지, 맞지, 맞지?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얼싸 안고 기억한 얼싸 안고 즉 코사인은 보다시피 여기는 양수, 음수, 얘기가 양수인 1사분면과 4사분면 위치에서 양수가 나와. 하지만 2사분면과 3사분면, 즉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든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든 뭘로 바뀌는 거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가 붙은 코사인인 거 알 수 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20세타라고 하는 친구는 알다시피 얼마야? 180도지. 얘를 기준으로 쪼개는 거야. 마이너스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즉 20세터 직전은 19세타잖아. 19세타는 엄밀히 말하면 180도 빼기 세타라 볼 수 있지. 다시 한번. 지금 현아 코사인 20세타는 세타가 9도니까 코사인 20세타를 우리가 180도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직전은 19세타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180도에서 누굴 빼는 거랑 세타를 빼는 거랑 똑같지. 21세타는 180도에서 누구를 더한 거랑 똑같아. 세타를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요 내 왼쪽 위에 이 보라색 식에 의해서 얘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 오른쪽도 누가 될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얘는 뭐냐? 코사인 180이고. 그럼 이 직전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 아 뭐야? 얘 그냥 그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갈까? 90도가 10세타인 거 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럼 앞에서부터 쓰시면요. 이렇게 가볼까요? 코사인 세타 2세타 보다시피 짝을 지으며 지워질 거야. 그럼 9세타까지는 지워지고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코사인 10세타만 살아남을 거야. 다 지워지고. 아 지워져. 맞지?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는 뒤에 바로 쭉 가면 얼마야? 맨 뒤에 있는 건 코사인 40세타에 해당하는 360도거든. 맞아? 그럼 그 직전은 뭐가 될까? 아, 그 직전은 우리가 2파이 빼기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알고 있잖아. 플러스 코사인 세타고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또 누가 지워져? 다 지워지겠네.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재밌는 건 코사인 90도도 0이고 코사인 30세타에 해당하는 270도도 0이야. 코사인 그래프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살아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코사인 180도라 얘만 살아남았는데 재밌는 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이야. 답은 그래서 0. 이렇게 주기성을 이용하고 저 코사인에서 우리가 식을 변형하는 걸 이용해서 지울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거야. 사실 이걸 못 풀어도 아까 개념 원리에서 물어봤던 거 기억하지? 맞지? 아까 현정아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거 물어본 거거든, 태연이가. 그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아.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해봐. 내가 마이크 항상 켜놓을 거니까 음성으로 물어보면 돼. 제가도 물어볼 거 좀 물어봐. 지금 도와줄게. 없어? 더 이상 질문이 없나요? 질문 나가요? 어때? 저놈 참 좋겠네. 그래도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걸 나가야죠. 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미안해. 그때 수요일 날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모든 게 잘 해결돼서 내도 큰일 날 뻔했어. 182쪽입니다. 질문 있나요? 잠깐만. 아, 685번도 해줄게요. 685번. 아, 이거는 말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잠깐 볼게. 다행히도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울 뻔 했는데, 최대값이랑 최소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되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친구가 막 평행이동하고 막 그러면은 최대가 되는 위치랑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기가 되게 까다롭거든? 근데 최대가 되는 위치, 최소가 되는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와 최소만 물어봤을 뿐이야. 코사인 그래프가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한다 한들 최대값은 얼마야? 1.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 복잡한 부분, 얘들아 봐봐. 쌤 여기 복잡한 부분을요. 그냥 사랑의 하트로 그려. 그럼 3을 곱했어. 그럼 최대는 원래 3이고 최소가 올라 마이너스 3이지. 3, 마3, 3, 마3인데 전체적으로 2를 더했대. 3, 마3, 3, 마이너스 3인 게 5 마일이 되겠지. 왜? 3이었던 거 2 더하면 5가 되고 마이너스 3에서 2 더하면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선생님! 최대는 5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런 그림이 반복돼서 그려질 거야. 얘만 있다고 치면. 근데 거기에 뭘 씌웠어, 여기? 절대값을 붙였네, 여기 절대값. 그럼 밑에 있는 게 접어 올라오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선생님, 이렇게 위에 있는 건 원래대로 가만히 있는데 여기 꾹꾹 올라와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지워지면 쟤만 남는 거야. 그런데 자, 지저분한 거 지울게. 전체적으로 또 얼마를 올렸어 여기 뒤에서. 내렸구나. 1만큼 뺐지. 그러면 최대값 5, 최소가 0이었던 게 한 칸씩 내려가니까 4. 0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최대 얼마야? 4. 최소 얼마야? 마이너스 1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3. 근데 이 685번은 너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좋아. 앞으로도. 내가 그때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아이비 수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수학 원을 조금 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과하게. 왜냐하면 수학원에서 너희가 미적분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원이 부족해서 7점 안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7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미적분 때문이 아니더라고. 수학 원이 중요해, 수학 원. 자, 더 질문 있어? 없어? 피곤해 보이는 게 없더라? 그래서, 자, 진도 나온다! 개념원리! 182쪽. 간다. 182쪽. 유리함수 형태로 주어진 삼각함수를 내가 설명 안 했거든? 2차 함수 형태도 안 했고. 근데 2차 함수 형태는 되게 쉬워. 1번은 가볍게 들어봐. 182쪽이야. 되게 쉬워. 선생님, 이게 문제를 보니까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요. 자,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등장한 상태에선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 하나로 통일해줘야 돼. 통일할게. 사인 제곱은 엄밀히 말하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야. 그 앞에 2가 있잖아. 그래서 코사인만 등장하는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었네, 이제. 와, 끝났다.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4 코사인에 더하기 3이거든. 반복되는 친구가 코사인이지. 반복되는 친구는 치환하면 편하다니까.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하자. 얘들아,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진 구간에서 하나의 피리어드 안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으니까 치환한 t 값은 마일부터 1까지 가능하고 우린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뭐야, 완전 제곱식 만들기 너무 쉬운데? 이거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
어떻게 돼? 컨케이브 다운. 우리나라 말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1,5가 벌텍스가 되는 거야. 해볼게. 1,5 하고 그림은 이렇게 그릴 건데 중요한 건 범위가 있잖아.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수 있대. 마일부터 1까지만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만 그리면 되는 거야. 1까지만. 맞지? 좀 그림 좀 너무 뚱뚱한데? 마시네 원래 그림이. 오케이. 하고 야 이렇게 됐지?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면 마일이 이쯤 될 거 아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자.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버리면 근데 얘만 남네요. 야 그럼 그림의 특성상 최대값은 t에다 얼마 넣었을 때야? 1 넣었을 때가 아니야. 1. 1 넣으면 5가 최대값. 마이너스 1 넣어봐. t에다가.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래서 최대는 5, 최소는 마이너스 3이야. 이해했어? 자, 2번이야. 2번은 이거는 뭐 사인, 코사인 통일할 필요 없네. 처음부터 사인밖에 없으니까. 빨리 사인을 치환하자. 그러면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댔지. 전체 하나의 피리어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거야. 이 친구는 식으로 바꾸면 아이고 와우 얘가 됐어.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영어로 레셔널 펑션이거든. 레셔널 펑션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보통 이 형태로 만드는 게 좋아. y는 x 빼기 a분의 뭐 b 더하기 c 형태로 만드는 게 좋아. 차수가 똑같잖아. 직접 디바이드 해봐. 마이너스 2t 더하기 5를 t 더하기 2로 디바이드 하면 몫은 마이너스 2지. 아, 식은 이렇게 바뀌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순간이 vertical asymptote, 점근선. 이 뒤에 있는 것도 horizontal asymptote 아니야.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둘 다 마이너스 2네. 수직 점근선도 마이너스 2, 수평 점근선도 마이너스 2니까 선생님 빼기 2 너무 그럼 길게 그리고 빼기 2 안녕히 가십시오. 수요일에 봅시다. 우상 가정은 근데 우리가 t에다 0 대입해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t에 0 대입하면 얼마가 돼? 4.5는 2.5 되겠네. 2.5, 2.5쯤 돼서 그림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을 거야. 다 그릴 필요 없어 어차피. 왜냐면 우리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인 거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거고 1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그럼 얼마가 돼? 7? 맞지? 9 빼기 2니까 7. 1 넣어봐. 1 넣으면 1. 최대는 7, 최소는 1 되는 거야. 자,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유리함수 형태로 치환하는 게 좀 더 어렵거든. 내가 보기에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 좀 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많이 틀리는 거 시켜볼 거야. 뭐 할 거냐면, 그죠? 2번밖에 없네. 2번 한번 해보자. 242번에 2번이야.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유리함수 형태를 일단 정리를 하고, 정의역 안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했네? 그걸 본 다음에 흉내를 내야 돼. 오늘 G5가 오늘 우상인데, 우상? 좋은 일 있어? 숙제인 줄 알고 한 거 아니야? 네. 좋았어. 멋쟁이. 확인하러 갈게, 내가. 근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그날 수요일 날. 깜짝 놀랐네. 근데 그날 연락 받자마자 비행기 타고 공항 갔었거든. 급하게. 그래서 3시 반에 연락받고 공항 가서 6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하는 8시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포기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문제야, 너희들 이거. 나왔어. 자, 지금부터 2번을 풀어줄게. 보러 갈게, 너희들. 몇 명이나 맞췄는지 고민하고 나.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라서. 가방 최소는 맞추고 있어. 어디까지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어딨어? 정답. 자, 간다. 준비. 정답자가 3명이네. 들어봐. 온라인 친구들 정신 차리세요. 피곤하죠? 자, 간다. 3분의 2가 나와, 최대값이. 보여줄게. 봐봐.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쌤, x의 범위가 없는데? x의 범위가 없는데 그럼 전 구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인 그래프의 최대가 얼마야?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지? 우리가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인 걸 먼저 알 수 있는 거야. 식을 정리한다. 자, 아까랑 다른 식으로 분리해볼까? 그냥 t 더하기 2라는 분모 전체에다가 2배를 해야지만 2t가 탄생할 거 아니야. 근데 2t만 탄생한 게 아니라 4가 탄생해버렸지. 4는 원래 없던 친구니 3을 빼줘야지. 식을 쓰면 이렇게 한번 쓰면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 이 약분돼서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아, 이제 우리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순간이 마이너스 2인 거 알지? 버티컬 레심토스는 마이너스 2고 허리젠탈 레심토스는 플러스 2인 걸 알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줘요. 선생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표시하고 플러스 2, y는 플러스 2가 허리젠탈 레심토스 돼야지. 그리고 얘들아 재미난 T축이지 Y축이. T축과 Y축.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음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 오른쪽 아래인 걸 알고 있지. 그림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x, 그러니까 t에다 0 넣어. 그럼 얼마가 돼? 원점 진화네? 그렇지?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올라와서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렇게 가겠지. 자, 최대값은 그림의 형태상 1 넣었을 때가 나오겠네. 1 넣어봐. 1 넣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1 넣으면 최소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식만 정리 잘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식 정리 못하고 수학화해서 그렸던 그래프 형태를 까먹었으면 좀 헤맬 수가 있어. 음, 근데 그 X 정근선이 마일이라는 사용을 X는 그냥 데이트도 좋아하는데 그렇지. 지금 나한테 G5가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서. 참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점근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건데, 원점 대칭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점근선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그래프 형태가 계속 증가든가 계속 감소일 거니까 흑값 대입해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인데 맞아. 근데 내가 그림을 왜 강조할까? 내가 지금 IB 수학을 할 때 그림 그리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림을 익숙하게 못 풀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어차피 목표가 한국 수학은 아니잖아. 입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 힘들어질 수 있어서 계속 그림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프적인 강조는 한국 수학은 되게 적어. 근데 국제 수학이 강해. 프리티컬이라든가 AP도 마찬가지야. 간다. 쌤이 범위를 되게 강조했던 이유를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 183쪽에 220번 가봐요. 220번. 이게 사실 범위 때문에 되게 좋은 범위.
쌤이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등장하면 안 된댔어. 하나로 통일해야 돼. 근데 이거는 하나로 통일할 때 코사인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인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힌트를 1단계 힌트를 주자면 이거다. 얘들아. A분의 B 더하기 C 만나면 우린 분수를 A분의 B, A분의 C 따로 쓸 수 있다고 배웠어. 그게 1단계 힌트야. 분모가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 분자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쪼갤 수 있거든. 어? 1단계도 해결 못한 친구는 칠판을 봐도 괜찮아. 1단계가 해결 안 된 친구들을 위해 써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야? y는 탄젠트 x의 제곱. 코사인 약분되면 코사인분의 사인만 남으니까 탄젠트 x 빼기 4가 되고 탄젠트로 통일했네. 쌤, 그럼 탄젠트는 저기 밑에까지 갔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x의 범위가 여기까지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탄젠트를 보는 거거든.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젠트라는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데 봐봐. 여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한없이 뻗어가는 친구가 탄젠트 그래프거든. 근데 x의 범위가 딱 여기까지니까 마사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탄젠트 그래프가 있다 가정을 하면 그만큼만 나머진 필요 없겠지. 안녕. 지워졌어. 그럼 봐봐. 탄젠트 4분의 파이랑 탄젠트 빼기 4분의 파이의 y값을 알잖아, 우리. 얼마랑 얼마야? 1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친구를 t로 치환하면 우리 t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인 걸 알 수 있네. 그리고 2차 함수 형태일 땐 무조건 완전 제곱식 만들어.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돼. 그럼 좀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줄게. 여기 쓰면 안 돼. 지금 수학 상부터 해야 돼. 수학은 왜 아무나 접목하지 못한다고? 단계가 있거든. 1단계 해결 못한 친구는 2단계 못할 수밖에 없고 2단계 못한 친구 3단계 못할 수밖에 없어.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친구도 하니까라고 따라오면은 그때부터는 수학은 포기해야 돼. 자, 그림을 볼게. 컨케이브 업그래프인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음수 빼기 4분의 17이 최소값인 컨케이브 업그래프야. 근데 다 그릴 필요 없다니까. 왜? t의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오른쪽으로 얘보다 좀 더 갈 수 있지. 1일 때가 최대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칭축에 가까운 위치라서 최대가 될 수가 없어. 1 넣으면 최대가 나오겠네. t에다 1 넣어봐. 1제곱 1 빼기 4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7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 알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수도 이제 포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방정식과 배분식입니다. 그래프 형태도 알아야 하고 시계 변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 꼬여있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 혼자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봐. 184쪽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걸로 예를 들게.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출발은 되게 좀 간단하거든.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얘들아, 사인이 2분의 1 나왔어. x의 값을 구해볼래? 그런 거야. 어? 사인이 2분의 1 나왔다고? 한번 그래프를 떠올려 볼까? 사인 그래프. 그래프를 떠올리면 사인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2파이마다 같은 그림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인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어? 그리고 사인이 2분의 1인 건 우리나라 수학은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스페셜 트라이앵글밖에 안 나오고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건 몇 도야? 30도야. 30도긴 한데 우리는 라디안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오케이. 6분의 파이인 순간 2분의 1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사인 그래프가 우리 사분면으로 보면 되겠다. 얼싸 안고니까 30도가 여기에서 발생해도 되지만 얼싸 여기에 30도가 발생해도 되는 거 알지? 그럼 얘도 2분의 1 나오지만 30도만큼 덜 간, 180도에서 30도만큼 덜 간 6분의 5파이일 때도 2분의 1인 걸 알아. 맞아? 하나의 주기는 딱 여기까지 한 주기는. 한 주기 안에서 2분의 1 나온 게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근데 너희가 웃으면서 쌤, 그럼 답은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만 쓰면 망하는 거야. 왜? 지금 내가 문제를 낼 때 정의역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럼 계속 답이 존재하는 거야. 얼마 간격으로? 2파이 간격으로. 답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또는 2n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라고 써야 돼. 근데 다행인 건 너희가 시험 문제 직접 만났을 때 한 중난이도까지는 일부러 도메인을 주셔. 저렇게 쓰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쌤 이거 어렵다면서요? 되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이론이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봐. 그럼 이제 골치가 아프지. 어?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가 X가 아닌데요? X가 아닌데요?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거 편하게 푸는 법을 지금 먼저 공개를 할게. 우리가 위에 있는 sin X가 2분의 1인 거는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랑 2n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되는 이유는 알겠지, 이제. 그래프의 반복에 의해서. 식이 복잡해. 쌤, 앵글의 위치의 식이 복잡해? 그럼 얘들아, 이걸 퉁 쳐서 그냥 앵글 A라고 봐. 어? 앵글 A로 보면 앵글 A 답이 이것 또는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선생님, 앵글 A는 이것 또는 이건데요? 맞아. 맞아. 이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앵글 A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앵글 A를 원래 얘로 돌려놔. 그럼 2x 빼기 4분의 파이가 이거란 얘기잖아. 넘겨 이항 빼기 4분의 파이 이하면 더하기 4분의 파이 될 거니까 6분의 1과 4분의 1 더하면 12분의 5지.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12분의 5파이가 될 거고. 2x네? 양변을 뭘로 디바이드? x. x는 n파이 더하기 24분의 5파이. 또 얘도 마찬가지야. 빼기 4분의 파이 넘기면 6분의 5니까 2, 5, 10에 3이니까 13. 12분의 13인데 24분의 13 돼가지고 감산할게. 답은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게 나올 거야.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차피 너희 국제학교 수학이 아니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은 한국 수학이기 때문에 스페셜 앵글밖에 안 나오거든. 한 피리어드 안에서 그 값이 나오는 걸 찾아 일단. 두 개 다. 찾은 다음에 우리가 EN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야. 식이 복잡해? 식이 복잡하면 A로 푼 뒤에 그 친구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방정식은 해결됐어. 자,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됐어? 근데 부등식이 또 문제. 자, 부등식은 이렇게 나와.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사인 X가 말이야. 2분의 1보다 크다. 일단 이것도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 자, 그래프 어떻게 했어? 사인 x 이제 좀 눈치챘지? 사인이 2분의 1일 때가 두 군데가 있잖아. 30도에 해당하는 6분의 파이,
150도에 해당하는 6분의 5파이가 있는데 이번엔 필연 하나만 그렸어. 그럼 2분의 1인 순간은요. 뽕뽕뽕뽕뽕뽕 보시면 알겠지만 6분의 파이일 때랑 6분의 5파이일 때. 즉 앵글이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 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커지니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라는 앵글 사이가 되면 보다시피 사인 값 자체가 2분의 1보다 큰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저 그래프가 또 어떻게 돼? 계속 반복되잖아. 그럼 6분의 파이에 2파이를 더한 것보다 크고 6분의 5파이에 2파이를 작은 것보다 작으면 또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서 또 2분의 1보다 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있을 거 아니야. 또 있을 거야. 여기도 계속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앞에 누구만 붙이면 돼? 2n 파이만 붙이면 돼. 알겠어? 물론 n은 정수를 뜻해. 인티저야, 인티저.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이 문제를 일단 이 기본 틀을 기억하고 나면 풀 수 있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다? 그래프가 한 번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일단 이전 단계인 그래프 연습을 먼저 하고 와야 돼. 삼각함수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어느 파트보다 되게 짜임새 있는 파트거든? 하나 구멍 난 걸 가지고 갖고 그냥 들어가잖아. 그다음부터는 빵 끊어서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됐나? 우리 243번, 187쪽 가볼게. 자, 내가 설명을 좀 꼼꼼하게 천천히 했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어.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쉬워. 왠지 알아? 모든 구간이 아니라 딱 주기 안에서만, 한 주기 안에서만 체크를 하래. 그럼 그래프도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멈추면 되는 거야.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야. 우리 스페셜 트라이앵글이야. 코사인이 2분의 1 나올 때 제곱이 언제지? 현에 언제지? 현수 언제야? 60도.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일 때가 최초의 2분의 1이 나와.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몰라도 된다니까? 아니, 꼬니까 여기 60도면 레퍼런스 앵글 여기 60도도 가능하잖아. 여기 60도라는 얘기 실제 크기는 얼마야? 1년 이거잖아. 300도. 300도는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가 되니까 2분의 1이 교점이 될 수 있는 x좌표는 이 위치이므로 답은 얘랑 얘이다 그 얘기야. 할만하지? 오케이. 그래서 쌤이 오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줄게. 충분히 주고도 오늘 소챕터 하나 끝낼 수 있더라고. 시간 계산해보니까. 오늘 목표 진도는 192쪽까지고 다음 시간부터 삼각함수에 등장하는 삼각형을 배울 거야. 이것도 되게 어렵거든. 너 오늘 일단 삼각함수에서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끝내고 복습을 좀 해줘야 돼.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파트야. 오케이? 자, 244번 가야 돼. 자, 다음은 부동식 탄젠트 x가 1보다 작을 때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고맙게도 이것도 딱 한 주기 안에서만 체크를 해달래. 쌤이 너희가 그냥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아예 하얀 바탕에 새롭게 시작을 해볼게. 쌤,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 탄젠트는 사인 그래프와 함께 대표적인 기함수, 원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지. 원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거 그리지 말고 들어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왼쪽 점근선, 오른쪽 점근선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였어?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 아니었어? 맞아? 근데 주기가 파이니까 0이 있으면 여기 파이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2분의 파이에 파이를 더한 2분의 3파이가 그 다음 점근선.
맞지? 파이에 또 파이를 더하면 2파이지. 2파이까지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2파이까지만 그리면 돼. 얘밖에 없어. 아이고 선생님 근데요 왼쪽 필요 없네. 근데 문제가 뭘 요구했냐면 y 값이 1보다 작을 때 탄젠트 값이 1 나올 때 몇 도야? 45도야. 4분의 파이지. 즉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의 반이 4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4분의 파이 위치에서 탄젠트 값이 1 되는 거야. 근데 주기가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다 파이 더하면 얼마야? 4분의 5파이 아니야, 얘들아? 4분의 5파이일 때도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근데 그 탄젠트 값이 누구보다 작아야 한대. 1보다 작아야 한대. 그럼 탄젠트 그래프가 이 물결 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1보다 작을 때를 내가 핑크색으로 표시하면 이때야. 선생님, 이때네요. 선생님, 이때네요. 이때다. 1이 저 위에 있으니까. 0 포함했네, 0 포함했네. 그럼 내가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탄젠트 값이 1보다 작을 때들이. 근데 범위를 표시할 땐 x의 범위로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x의 범위로 표시하는 거니까 x는 일단 1과의 교점의 좌표가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고 탄젠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x의 범위가 0 이상 4분의 파이는 포함하면 안 돼. 1보다 작아야 하니까 4분의 파이보단 작거나 또 2분의 파이는 원래 정의가 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보다 크면서 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얘도 점근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게 답인 거야. 시간이 그래? 4분의 5야. 자, 내가 보기엔 이 속도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서 어딘가에 빵꾸 나 있는 거야. 꼭 체크를 해. 괜찮아. 지금 우리 필수 예제 문제랑 내가 확인 체크 문제로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면 공부를 지금 복습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되게 쉬울 거야. 나중에는. 초반에 당연히 어렵죠. 얘들은. 수학이 어려운 거야. 수학이 그때 얘기했지 자부심을 좀 가지라고. 수학은 정복을 아무나 못해. 쌤이 수학을 되게 오래 했지만 수학을 노력하는 사람만이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목인 거야.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수학은 투자 시간이 좀 많아야 돼. 맞나? 사인 x 2분의 1은 내가 아까 예를 들어 표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할게. 2번부터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자 일단 코사인이 음수네. 음수야. 얼싸안고야. 자 태연아. 코사인이 음수인 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야? 그치? 2와 3이야. 2와 3이고 그리고 부호와 상관없이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려면 G5 몇 도야? 60도니까 여기 60도, 여기 60도지? 그럼 실제 크기는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 반대로 잰 120도에 해당하는 3분의 2파이. 온라인도 물어볼 거야. 준비해. 이렇게 돌아가면 3분의 4파인 거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한 주기 안에서만 물어봤네. 답은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가 답. 선생님, 아까 그래프 열심히 그리더니, 그거는 이제 부등식과 연결시킬 때 꼭 그래프가 필요하고, 그래프가 아닐 때는, 부등식이 아닐 때, 방정식일 때는 저렇게 4분면 가지고 풀어도 괜찮아.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 3번 더 풀게. 3번 이거야. 탄젠트가 루트 3이야. 탄젠트? 그리고 어차피 주기는 하나의 피리어드에서만 따지면 되니까 탄젠트가 양수인 건 현아야.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지?
정답. 13이야. 탄젠트가 루트 3인 건 아까 구했던 각도랑 똑같은 60도거든. 1, 4분면과 3, 4분면에 요 60도가 돼야 하니까 실제 크기는 3분의 파이랑 파이의 3분의 파이를 더한 3분의 4파이가 되겠지. 답은 그래서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4파이가 되네. 자, 쌤이 지금 얘기했던 건 되게 쉬운 문제라서 1번만 해볼게. 245번에 1번만 해봐. 비가 많이 오네. 나와서 뭐 할게. 어, 사인이야, 코사인이 아니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라디안으로 표현 좀 해볼게, 이제. 보자. 회오리 정도 온라인? 나서 난 태양 여기까지고 아마 사분의 위치를 잡을 거야. 쌍둥이기 때문에 사인이 음수가 되는 건 3, 4분면하고 4, 4분면이야. 가히 정답. 오케이. 자, 이렇게 풀자, 얘들아.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일단 사인이 음수가 나오는 건 3, 4분면, 4, 4분면이고 중요한 건 부호를 떼고 일단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건 60도야. 3분의 파이라. 그럼 여기 레퍼런스는 이쪽이 3분의 파이랑 이쪽이 3분의 파이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 값은 이렇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3분의 4파이. 한 바퀴에 해당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덜 간 거지. 3분의 5파이 또한 답이 되겠지. 답은 두 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들은 이해하는 정도가 괜찮은 편이야, 이 정도. 자, 189쪽 갈게. 확실하게 뭔가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여기. 자, 우리 필수 예제 17번 가볼게. 17번을 보면 0부터 파이까지만 나왔거든. 자, 겁먹지 마. 쌤이 아까 뭐라고 했지? 요 안에 있는 식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내가 팁을 줬어. 뭘로 풀라고? A로 놓고 풀라고. 즉, 우리는 이거를 2 코사인 A는 루트 3으로 보고 풀 거야. 혹시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잘 봐.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야. 간다, 얘들아. 코사인이 양수지. 하나의 양수, 한 주기 안에 양수값 2분의 루트 3은 몇 번 나와? 두 번 나와. 얼싸 안꼬지. 이쪽과 이쪽 30도가 나올 거니까. 맞지? 그럼 실제 값은 이렇게 되니까 6분의 파이 또는 이렇게 돌아서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앵글이 x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a네?
A는 누구야, 지금? 2x 더하기 3분의 파이야. 맞지? 이제 방정식 푸는 거야.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넘기면 누가 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될걸? 정리해볼게. 이거야. 얘는 맞지? 이 뭐지? 그 다음에 x는 4분의 파이. 쌤, 답은 이것 또는 이거 틀렸어. 왜 틀렸게? 범위를 봐. 범위가 뭐야?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 쌤! 속을 뻔했죠? 이것만 답이에요. 틀렸어. 왜? 내가 너희한테 아까 무슨 강조했냐면 제일 먼저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에 해당하는 이 파이를 여러 번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했지. 기본적으로 EN 파이라고 내가 그때 붙여야 한다고 했어. 네, 근데 범위가 있잖아요. 바로 범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한 답이 범위에 딱 들어간 걸 다 구했다는 보장 없어. 왜? 우리 그냥 한 피리어드 안에 나올 수 있는 답을 구해놓은 것 뿐이야. 그러면 봐봐. 이 값들에다가 주기를 여러 번 더하거나 빼서 범위에 포함된 게 또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한 친구, 쌤! 저는 그래서 이 파이를 계속 더해봤어요. 땡! 왜 틀렸을까? 주기가 이 파이가 아니야, 이거. 잘 봐. sin x라고 써 있어. sin, 코사인, EX라 써 있잖아. 쌤이 x 앞에 개수가 붙어 있으면 주기가 바뀐다고 했지. 이 식은 코사인이 원래 주기가 2파이는 맞아. 근데 x 앞에 개수가 지금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2로 디바이드한 게 새로운 피리어드 주기가 되는 거야. 파이지. 그럼 내가 구한 답 두 개, 동그라미 친 거 두 개에다가 파이를 여러 번 더하거나 빼면서 범위에 포함된 게 또 나올 수 있는 체크를 해줘야 돼. 파이 한 번 더 해봐. 12분의 11파이 나오네. 원래 계속 파이를 더해 나가는 거야. 근데 더해 나가봐야 얘네들은 범위를 벗어나니까 무시하면 되겠지. 어? 얘가 포함되네. 얘는 파이를 더하는 순간 벌써 벗어날 거니까 더할 필요 없지?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답은 몇 개 나왔어? 두 개. 4분의 파이 또는 12분의 11파이. 처음에 이 방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 이것만큼 우리가 답을 빼놓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내가 연습을 시킬 거야. A라고 놓고 주기 안에 있는 답을 두 개를 구해 놓은 다음에 새로운 주기를 찾아가지고 계속 더하거나 빼면서 범위 안에 있는 걸 구하는 연습을 먼저 시킬 거야. 오케이? 지금 너희들은 삼각방정식을 처음 하고 있으니까. 그치? 내 방식으로 한번 해봐.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너 있게 될 수 있어. 자, 246번에, 근데 이건 너무 쉬운데? 3번에 이렇게 주기를 바꾸진 않았네. 246번에 3번. 되게 쉬운 문제다, 이거는. 실전에서 주기 바꾸지 않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주기 바꾸는 문제가 나와. 오히려 필수 예제 문제가 훨씬 좋네, 이거는. 일단 확인 체크 246번에 3번 해봐. 자, 답 몇 개 나왔니? 두 개. 이건 주기를 바꿀 필요도 없고 되게 쉽게 풀 수 있겠다. 바로 갈게, 미안. 얘들아, 이건 일단 2 곱하기 사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A라고 놓고 생각을 해. 그게 더 빨라. 나중에 실력이 늘면 이런 치환 형태 없이도 바로 나오거든. 지금은 초보자니까 그냥 단순하게 A라고 놓고 푸는 게 좀 더 빠르다고. 사인 양수가 나왔네. 사인 양수가 나오는 건 1사분면과 2사분면이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60도랑 180에서 60을 뺀 120도인 거 아니까 60도? 3분의 8. 120도? 3분의 2파인 거 알지? 누가? 이 A가. A라고 하는 건 x 빼기 3분의 파이니까 넘겨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답은 3분의 2파이. 얘는 넘겨서 정리를 하면 x는 파이지. 쌤, 주기를 여러 번 더하거나 빼면서 범위에 속한 걸 찾아보라며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2파이를 더하거나 주기는 똑같이 2파이거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도 범위를 벗어나고 얘밖에 포함이 안 되지. 얘도 2파이를 더하거나 빼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되지. 답은 두 개.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야.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이해한 친구도 있고 좀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이 좋다. 오늘은. 됐지? 자, 그럼 광고 보고 올게. This is very tough. 자, 그러면 우리 18번을 해볼게. 18번은 일단 2차 방정식이고, 아까 내가 1차 방정식을 풀 줄 안다고 하면 2차 방정식이 솔직히 쉬워. 사인, 코사인 동시에 등장을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제곱들을 바꿔주는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건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아우, 와우, 맨. 쉽지? 넘겨!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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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얍! 양변에 마이너스 1부터 곱할까? 그러면 끝났네. 왜냐하면 인수분해 바로 되잖아요. 인수. 그치? 사인 x 곱하기 2 사인 x 하면 사인 제곱, 2 사인 제곱 나올 거고 여기가 빼기 1 더하기 1이겠네. 그럼 답 두 개 나왔어. 사인이 1일 때랑요.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구하면 되는 거야. 뭐야? 갑자기 1차 방식 풀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거는 그래프를 너무 그리기 쉬운 거라서 그래프로 풀래, 그래프로.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어유, 어유, 얍! 이거야. 이렇게, 얍, 얍, 얍이라고. 그럼 사인이 1 나올 때가 언제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는 언제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이 2분의 1 나올 때가 30도인 6분의 파인 거 알지? 그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후퇴한 6분의 11파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간 6분의 7파이가 다 되겠지. 답은 총 3개가 나온다. 사인 값이 1 나오는 2분의 파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 답은 총 몇 개? 3개. 이해했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냥 거의 똑같은 거 시켜볼게요. 5번 해봐. 5번. 확인 체크 246번에 5번 해봐. 한번 해봐. 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야, 이 정도는. 자, 얘들아, 미안. 너 이거 다 풀 것 같아서 내가 좀 정리를 했거든, 미리. 일단,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 바꿔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인수분해 되게 해줄게. 아까는 차이가 전혀 없대.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코사인 x 더하기 1, 2 코사인 x 빼기 1 넣으면 되겠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올 때는
2분의 1 나올 때. 야,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보자. 코사인 그래프는 y축에서 최대값인 1을 갖는 친구로 출발을 하지. 출발을 해서 얍, 얍, 얍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사인이 언제일 땐가 알 수 있어? 파이일 땐가 알 수 있지. 그리고 코사인이 2분의 1인 건 유명한 친구야. 60도에 해당하는 3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그래프가 대칭성을 이루니까 2파이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후퇴한 3분의 5파이를 넣어도 2분의 1이 나오겠지. 답은 세 가지야. 파이와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끝. 한번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 빨리 진도 빼야 합니다. 자, 190쪽 갈게요. 자, 좀 어려운 부등식 들어간다, 부등식. 자, 오늘 녹화한 거 링크 보낼 테니까 오늘 꼭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은 친구는 복습해. 알았지? 자, 일단 부등식을 풀세 0 사인 루트 2분의 1보다 클 텐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주기가 하나만 체크하면 되네. 사인 그래프의 주기가 0부터 2파이까지만 뭐야? 0부터 2파이까지만 체크를 하면 쭉 이거야. 사인 그래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출발 야 이거야. 사인 루트 2분의 1이면 대표적인 친구 45도지. 우리가 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건 1사분면과 2사분면. 이쪽 45도, 이쪽 45도. 즉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야. 사인이 루트 2분의 1 나올 때는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인 거를 내가 알 수 있어. 이때가 루트 2분의 1인데요. 계산한 값이 루트 2분의 1보다 커요. 위쪽이란 얘기지. 이쪽, 이쪽. 그럼 x의 범위로 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가 되는 거야. 끝. 너무 쉬워서 그런 거지? 자, 자, 안 돼, 안 돼. 그런 헷갈리는 그냥 짓지만 안 돼. 안 돼. 알잖아, 알잖아. 긴장 풀렸어? 방금 보고 왔잖아. 긴장 풀어. 오케이? 아, 그냥 풀면 안 돼.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자, 2번 할게, 2번. 2번은 x 빼기 6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에이, 자, 드디어 나왔어. 부등식에서의 평행 이동이야. 쫄지 마, 쫄지 마. 그냥 이만큼을 뭐로 보면 돼? 이만큼을 a로 보면 된다니까. 해볼게. 코사인 a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x축이 아니야. a축. a축이야. 자, a축이고 뽀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자, 하나의 주기까지만 그려볼까? 이거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지. 어디가? 거의 끝났는데. 이 자식이, 응? 왜? 아, 목요일날 알지? 약속. 꼭 나와야 돼. 간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이 그냥 2분의 1은 3분의 파이인 거 알지? 근데 음수란 말이야. 얼싸 안고니까 코사인이 음수인 건 이쪽과 이쪽 알지? 그럼 3분의 파이라는 친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3분의 5파이가. 아, 선생님. 여긴 3분의 2파이고요. 여긴 3분의 5파이네요.
계산이 끝났을 때 빼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작거나 같다는 건 뭐야? 포함도 하고 아래쪽이네. 그래서 앵글의 범위가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5파이가 되면 돼. 근데 조심할 점, 내가 구한 범위는 A를 구한 거야. 그러나 A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A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였어? X였잖아. 빨리 A를 원래 친구인 X 빼기 6분의 파이로 돌려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저 친구를 이항해서 정리만 하면 돼. 모든 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봐. 여기도 6분의 파이를 더하고 여기도 6분의 파이를 더해봐. 6분의 5파이. 맞지? 더해봐. 6분의 11파이. 정답. 질문. 사이드 답을 코사보면 그러네.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 자, 이성준 자, 미안해. 3분의 그거 뭐 한 거야? 얼싸 안 건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내 잘못했는데 괜히 몰라서 미안해. 자, 여기야. 아이고, 넌 그럴 수 있어. 3분의 4파이지. 누가 봐도 위치가 3분의 4파이지, 여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필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 미안.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3분의 4파이니까 6분의 파이를 더하면 2, 4파이, 6분의 2분의 3파이 되겠네. sorry. 그렇지, 정답. 됐지? 한번 시켜볼게요. 시험만 잘하면 돼. 음, 이거는, 아, 사실 3번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굴뚝 같거든? 3번을 시킬까? 됐어. 5번 해봐, 5번.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켜보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이렇게 진도를 좀 빼야 하니까, 247번에 5번이야. 5번. 5번 한번 해. 진도를 목표로 수정할게. 지금 내가 보니까 부등식이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한쪽 덜 할 것 같아. 연습 문제까지 숙제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이걸 끝내면 돼. 자, 5번 해주고 돌아와서 하나 더 할 거야. 왜냐하면 247번의 3번과 6번은 하나는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삼각함수끼리의 비교고 6번은 탄젠트에 대한 부등식이라서 한번 해줘야 하거든. 일단 5번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부터 할게. 자, 사인 A로 치환을 할게. 이만큼을 아까처럼 A라 볼게. 야,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이 양수가 나오는 건 1사분면과 2사분면이지. 얘들아, 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인이 2분의 루트 3은 60도에 해당하는 3분의 파이거든. 그림을 그리면 요 친구와 요 친구야. 3분의 2 파이. 이때 바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와. 근데 걔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범위로 치면 여기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즉 A라는 친구는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2파이 이하야. 근데 a가 원래 누구야? x 빼기 3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더해야 돼. 3분의 2파이 그리고 파이. 그 원래는 부등식도 주기를 계속 양쪽에 동시에 더하면서 범위에 또 포함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2파이를 더하면 3분의 8파이 2파이를 더하면 3파이 얘 또한 답이 될 수 있거든 원래. 저 뒤에서 똑같이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할 거니까. 근데 이 범위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최종 정답은 얘만 쓰면 되는 거야. 자, 내가 얘기했지? 247번에 3번은 내가 풀어줄게. 3번. 3번. 이거 이해했어? 이 다음 단계 3번. 자, 3번 할게. 3번은 이거야. 자, 봐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거든. 물론 조금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인 거 아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디바이드하고 풀어도 괜찮은데 사인과 코사인이 이동한 것도 아니고 맞지? 그리고 우리가 버티컬 스트레치도 없잖아. 그 상태에서 두 개의 그래프의 비교면 그림을 그려서 풀 수도 있어야 돼. 해볼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같이 한번 그려볼게. 한번 내가 사인 그래프는 보라색으로 그릴까? 뭐 이렇게 생겼어. 증가, 감소, 얍 이거야. 코사인 그래프는 내가 오렌지로 그려. 코사인은 출발 0, 마이너스 1, 0 이거야. 맞지? 근데 누가 더 크대? 코사인이 더 크대. 오렌지가 더 크다고. 오렌지가 더 위에 있을 때야. 오렌지가 더 위에 있을 때 영역은 결국엔 이때와 이때 아닌가? 안 그래? 좀 떨어졌네. 맞잖아.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을 때 언제야? 대표적으로 1대 1대 루트 2에 해당하는 4분의 파이. 그렇지? 그리고 얘들아, 얼싸 안꼬지. 코사인과 사인이 같은 구호.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3, 4분면이잖아.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한 4분의 5파이일 때도 같은 값이 나와. 그럼 답을 쓸 때 얘는 는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0 이상 맞지? 4분의 파이 미만. 왜 같은 순간은 빼야 돼. 그리고 4분의 5파이보단 크고 2파이보다 작다가 답이야.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준 거고 이거를 지금 미리 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6번도 풀까 했는데 6번 안 할게. 6번 집에서 고민을 해봐. 왜냐면 6번은 다시 보니까 너희들 수준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희 7명 다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일단은 그건 기억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할 때 일단 크다 작다를 비교하려면 같은 순간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할 때 사인이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높이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지. 결국엔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으려면 요 밑변과 높이가 똑같은 순간밖에 없어. 밑변과 높이가 똑같은 순간이라는 것은 몇 도지? 45도에 해당하는 4분의 파이지. 그럼 쌤, 레퍼런스 앵글이 45도가 나오면 사인과 코사인의 절대값은 언제나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맞아. 근데 아예 똑같으려면 절대값만 똑같은 게 아니라 부호도 똑같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파이라는 위치가 1사분면일 때는 사인도 코사인도 플러스 루트 2분의 1 나오는데 2사분면의 레퍼런스 앵글일 때는 사인은 플러스 루트 2분의 1 나오지만 코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오는데 같을 수가 없지. 하지만 3, 4분면으로 가면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 코사인은 음수니까 이쪽 레퍼런스 앵글이 4분의 파이일 때 또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똑같은 순간 그래프로 봤을 때 교점의 위치인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교점의 위치를 파악했어. 그 다음에 코사인이 더 클 때라는 건 코사인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 때니까 범위로 구하면 0부터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부터 2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감도 못 잡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잡아준 거야. 됐지? 자, 오늘 마지막 이론 들어갈게. 191쪽 필수에 대해 20번 설명해주고 괜찮다는 판단이 되면 끝날 거야.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아니다. 시간 더 되는구나. 50분까지지? 할 수 있겠다. 자, 시간 잘못 봤어. 미안해. G5 좌절하면 어떻게 또 좋아해야지. 이러지 말고. 자, 시간 잘못 봤어. 미안해. 50분까지였어. 자,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야. 선생님이 덜렁덜렁거리면 안 되는데 수학생이. 자, 일단 이 친구도 사인 코사인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니까 코사인 제곱은 누구로 바뀌어야 돼? 1 빼기 사인 제곱이. 와, 인수분해가 될 필이다.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해볼까? 야, 근데 부등식은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 어떻게 돼야 돼? 맞지? 인수분해 해볼까요? 0보다 크다는 2차 부등식은 벌어진 범위야, 모여있는 범위야. 하도 강조해서 기억할 텐데 0보다 크다. 재호야, 벌어진 범위, 모여있는 범위. 이거야, 요거야, 범위가. 6학년 같은 놈이 나네? 야,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모여있는 범위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벌어진 범위라고 했잖아.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벌어진 범위지. sin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분의 1보다 큰 거야.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 sin은 아무리 커도 1이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잖아. 야,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인 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무시하면 되고 얘만 구하면 돼.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야! 똑같아. 몇 번째 하는 거야? 사인 그래프 2분의 1보다 클 때는 몇 번째? 몇 번째죠? 2분의 6분의 파이일 때랑 6분의 5 파이일 때가 2분의 1 된다. 크고 싶다. 2분의 1보다 크고 싶다. 이때! 끝. 정답은 x가 6분의 파이보단 크고 6분의 5 파이보단 이해했지? 자, 2번 간다. 2번은 문제가 어이구 선생님 뭐예요? 뭐예요? 얘들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의 정리야. 코사인은 일단 오드 펑션, 이분 펑션 현아 코사인은 2분이야. 맞아. 미안.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를 만나면 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전체 부호를 바꿔볼까? 그럼 뭐가 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 뭘로 바꿀 수 있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지금 너희들, 표정은 자신감 넘쳤는데, 방금. 자, 세타고, 얘는 뭐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내가 언제나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트라이앵글에 의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여러분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는 사인 x. 근데 걔를 뭐 했어? 선생님, 제곱했는데요? 제곱이구나, 제곱이야. 2분의 2분의 6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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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파이 빼기 세
맞지? 자, 이 친구를 푸는 게 목적이라고. 와우. 선생님, 근데요? 사인과 코사인 동시에 나왔는데요?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에요. 인제 시험 문제 다운 게 나오기 시작하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 너희들 나중에 IB 하면. 프리카라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 자, 봐봐. 너 SMIC 아니야? SMIC 프리카 진짜 어려워. 내가 수업 받다가 이것까지 해야 돼? 그리고 여러 번 물어봤거든, 내가. 그리고 내가 선언했어. SMIC 프리카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번 가르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난이도 너무 어렵게 내더라고.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코사인 x를 묶어주면 이게 돼. 자, 지호야. 벌어진 범위야 모여있는 범위. 그렇지, 모여있는 범위. 나한테 임무 이렇게 해서 자, 모여있는 범위. 코사인 x가 0과 2분의 1. 그러면 우리 이 범위 안에서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0부터 파이까지면 피리어드 하나 전체가 아니라 반만 그리다. 반만 그릴 거야. 반만 그린다. 1, 마일, 파이까지가 마일 나오잖아. 코사인 그래프. 그치? 코사인이 값이 0보단 커야 돼. 코사인이 0 나오는 순간은 2분의 파인데요.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순간은 3분의 파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코사인이 계산한 값이 2분의 1보단 작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사이네요. 맞지요? 요 사이 값이 되려면 결국엔 x라는 값은 누구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을까요? 3분의 파이보단 크고 2분의 파이보단 작다가 정답. 이해했니? 했지? 하고 하죠. 했지? 했어. 자, 그러면 요거랑 유사한 걸 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1번을 해. 248번에 1번. 1번 한다. 1번. 헷갈리면 식정리에 대해서 까먹은 친구들은 앞에 페이지 펴가지고 찾아봐도 괜찮아. 근데 너희도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쌤 수업은 조금 변형이 돼 있어. 한국 수학과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거든. 우리 학원 애들이 다 국제학교 친구들이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책과 똑같지 않은 게 많으니까 설명을 잘 듣는 게 좋아. 요 1단계만 좀 해줄까? 시간이 없으니까. 얘들아,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x 잠깐 볼까요? 사인은 주기가 얼마야? 2파이지. 2파이를 빼도 같은 값이 나오니까 2파이를 빼볼게. 2분의 3 빼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나오는 거야. 어? 그 사인은 오드 펑션, 이분 펑션. 오드니까 마이너스,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뭐야.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 x. 근데 쌤, 이거 전체에 대한 제곱인데요? 아, 제곱이니? 전체에 대한 제곱이라고? 전체에 대한 제곱하면 빼기가 지워질 거니까 누가 될까? 코사인 제곱이야. 끝났어. 이걸 찾는 게 좀 어려운 문제.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대부분이 여기 있어.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저거를 못 바꾸면 출발을 못 하거든. 사실 저것만 바꿔줘도 너희가 문제 쉽게 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 친구는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사인 x 빼기 3이야. 근데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자 내가 조금 암산 좀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하면서 풀어봤어 내가 이거 바뀌겠지?
맞지? 인수분해 해볼까? 뭐야. 이렇게 되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여있는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 사인 그래프 다 그릴 필요 없겠다. 이것도 반만 그리면 되겠네. 반만 그려볼까? Here we go. 어떻게 돼? 0부터 파이까지면 원점 출발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야. 맞지? 봐봐. 사인이 2분의 1인 순간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지. 당연히 사인은 1보다 작거나 같지. 언제나. 그러므로 우린 요 범위만 찾으면 되거든. 끝났네. x는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가 정답이야. 감사하게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처음 목표로 했던 진도로 갈게. 자, 192쪽. 간다, 192쪽. 나만 신났어. 나만 신났어. 나. 너희가 지금 아이비 아픈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빠르지 않게 나갔어, 그래도. 그렇지? 딱딱딱 설명 다 하고 거기에 맞는 유형들 한두 개씩 보고 나오고 있으니까 빠르다는 착각하면 안 돼. X에 대한 허근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한별식이지. 디스크리미넌트. 한별식이야. 맞나? 한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이에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야. 넘기면 와우 이거네. 요 범위에서만 따지면 돼. 심지어. 되게 친절한 문제. 선생님. 자, 그림을 그려줬어요. 딱 0부터 파이까지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하! 최고점에서 최저점 끝 여기까지가 파이거든. 근데 코사인 값이 누구보다 크다고? 2분의 1. 2분의 1은 3분의 파일 때 2분의 1 나온다. 결국엔 얘들아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왜? 크다니까 같을 땐 빼야지. 포함되면 안 돼. 그리고 0 이상이니까 답은 0 이상 3분의 파이 미만. 끝. 이것이다. 네, 지금 끝나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 그러면 1번 이해했지? 지금 학원에 창문 있는 거 없죠? 너희는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다. 자, 그럼 2번 갈게, 2번. 자, 이거 2번을 위해서는 수학상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거든? 자, 벌써 여러 번 했던 거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태연아, 지금 믿기 너밖에 없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언제나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언제나 always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아, G5가 지금 나도 아는 데라도 좀 오랜만에 지었어. G5 네가 얘기해. 일단 누가 양수가 돼야 돼? 저도라니. 지금 태연이 모르는데 태연아 얘기해. A가 양수가 돼야지. 왜? 일단 A가 양수가 되면 컨케이브 미안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었네. 이렇게 세 가지 그림 중에서 근데 왜 A가 음수면 안 돼요? A가 음수일 땐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 이런 그림밖에 안 나와, 세 가지 그림. 근데 봐봐. 0보다 크다. 언제나 0보다 크다는 건 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세 개의 그림들 중에서 항상 위에 있는 건 구할 수가 없잖아. A가 음수면. 그럼 A가 양수인 것 중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왼쪽 거야, 가운데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거지. 왼쪽 거는 X축이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추가로 한 별씩의 0을 보자. 이 두 개를 가지고 항상 2차 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저 문제는 풀면 돼. 쌤, 이건 A가 어차피 양수인데요? 아, 그래? 그럼 판별식만 따져. 판별식만 따져볼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거든. B 프라임 제곱 2 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A씨야. 빼기 있네. 빼기 하면 플러스 돼서 3, 2, 6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돼. 판별식이야. 헷갈려하지 말고 집에서 천천히 판별식 한번 리뷰해봐. 4 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지. 보고 있니 얘들아? 양변을 2로 마이너스 2로 디바이드 할게. 빨리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디바이드 하면 이동호 뒤집히지. 이동호 뒤집힌 거야. 맞지?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암산한 거니까 뭐 놀라지 말고 인수분해. 영보다 크다야. 지금 0보다 크다는 버질 범위야 모여있는 범위야. 그렇지. 이게 바로 나올 때까지 얘기해. 미안해.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는데 선생님 코사인 아무리 커도 1인데요. 2보다 크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서 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얘만 따지면 돼. 코사인 그래프를 해본다. 코사인 그래프를. 아이고 이 친구는 이 주기를 다 써야 하는구만. 해볼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봐. 그려봐. 얍! 뿡! 자, 이거야. 고상급. 얍!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아까 내가 틀렸지, 아까.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지. 그럼 얘보다 작을 때니까, 이때지 아니겠소? 이때. 이게 빼기 2분의 1 되는 순간, 작아야 해. 이거네요. 답은 3분의 2파이부터, 세타부터.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갑니다. 집에 보내줘.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 문제 안 시킬게.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이번 거 복습도 안 하면은, 다음 시간 거는 또 꼬여가지고 좀 못 따라올 거야. 오케이? 열심히 좀 해줘. 수고했다. 끝. 온라인도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